아, 어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엄청난 그 반응들을 해 보이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국물도 먹지 말아야 되죠? 너무 네. 어렵습니다. 저는 멸치조림, 새우조림 이런 거 건어물 조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밥상에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황태포를 기름에 볶아서 마요네즈를 찍어 먹을까 말을까 막 있는 거를 없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냉장고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 마이클 텔버트의 홀로그램 우주, 예, 이 책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저의 의식이 확장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홀로그램의 모든 부분들이 전체성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첫 구절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홀로그램이 뭐냐? 홀로그램은 이제 홀로그래피를 통해서 이 우리 그 평면상에 입체로 기록한 매체. 여러분들 이제 이 홀로그래미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돈 다 좋아하시죠? 돈 다 갖고 계시죠? 네. 그 돈에 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 돈을 위조하지 못하도록 위조 방지를 시스템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홀로그램 기법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신용카드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마그네틱스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홀로그램으로 아주 굉장히 미세하게 0점 몇 미크론으로 이렇게 이제 막그 홈을 내 가지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이용된 게 홀로그램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SF 영화 같은 거 통해서 입체 영상 기술이 홀로그램이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평면상에서도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그 차원에서 홀로그램 우주라는 거는 뭐냐? 이 홀로그램 우주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봄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이제 양자 물리학계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아버지라고 불린다면은 그 이제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아끼는 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에 대한 의문점을 품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양자역학의 측정 결과를 우리가 측정하려면은 빛의 속도보다 빨라야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과학자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 데이비드 붐이 자기도 그대로 흡수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선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3차원이란 지구에는 그 중력이 작용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란데 전자기파, 그러니까 중력장도 있고 전자기파도 있어요. 전자기장이 있죠. 근데 중력장이나 전자기장 같은 것은 거리에서 멀어지면 힘이 약화돼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장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져도 그 힘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힘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그 우주의 전체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 양자장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양자장은 어, 모든 차원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일부로서 위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공간 속에 어떤 공간이 됐던지 이 양자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인식을 한다면 어느 지점이나 모든 지점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것을 또 그 물리학적 용어로 비국소성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좀 지끈거릴 것 같으니까 대략대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양자장은 모든 지점이 동일한 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따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지 이해하기가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홀로그램 우주라는 책에서는 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홀로그램이다. 그래서 홀로그램 우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지어낸 이 우주라는 것이 인간이 지어낸 이미지이거나 아니면 구조물이 아닐까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를 여기서 갖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홀로그램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수께끼처럼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자 물리학이 나온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감사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총애했던 이 양자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붐은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영국 또 브라질 이런 데서 이제 다국적으로 다니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홀로그램 이야기 좋게 하기 위해서 데이비드 붐이 영국 BBC 방송에서 실험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래전에 했는데 원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통이 있는데 이 원통 속에 또 원통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통과 원통 사이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간에는 글리세린을 집어넣었어요. 글리세린. 그리고 여기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방향으로 돌려요. 원통을 막 돌리게 되면은 이 잉크 한 방울이 막 이렇게 퍼지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어떤 한 방울이 아니라 막 이렇게 그 퍼져서 이제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또 반대로 또 갑자기 돌려요. 그러면 다시 잉크 한 방울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홀로그램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형체가 있는데 이거를 막 돌렸을 때 이것이 막 흔들려서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건데 어, 이 이해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죠. 그러면은 이 붐이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허황된 것이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그냥 신비 현상일 뿐이라고 간주했던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유체 이탈, 인사체험 뭐 이런 것 등등이 다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과학적 어떤 입증 방법을 제시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홀로그램적 우주관으로 우리가 인간과 우주의 신비를 밝히고 있는 이 홀로그램 우주라는 책. 이 책이 사실은 그 우리의 기억이나 의식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맨날 완니스이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양자 물리학으로 설명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기가 더 쉽겠어요. 우리는 이 물질적 세계에 살면서 뭐든지 뭔가 입증된 것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 두뇌 지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베일에 가려져 있던 세계를 더욱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볼 수 있게 된 것이 이 홀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가들은 다른 차원의 어떤 실제의 그 오묘한 체험을 아주
쉽게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언어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물질 세계만을 탐구하던 과학자들은 어떤 이 우주라는 신비에 더욱더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우주 저 바깥으로까지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입체 영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입체 영상 시대의 총화가 뭐예요? 총화가 바로 홀로그래피죠. 여러분도 홀로그래피 다 이렇게 좀 보신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단순한 메커니즘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심오한 어떤 문명의 그 패러다임, 이것을 우리가 변혁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이 홀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들이 가설을 아무리 세워놔도 풀어낼 수 없던 것들을 양자물리학에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그램은 하나의 레이저 광선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만드는 방법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해봐도 소용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이 우주는 한편에 아주 거대한 홀로그램 가상 현실 쇼를 하는 곳이다. 곳이라는 그 개념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 우주는 한편의 거대한 홀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무수한 과학적 실증, 그리고 심증, 그리고 어떤 이론적 근거를 종합한 결론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의 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궁극의 기본 입자, 이게 물질 세계니까 뭔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궁극의 기본 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근데 이 우주라는 이 카오스, 이 우주라는 카오스를 지어낸 데는 또 아주 작은 질서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우주를 지어내는 작은 질서. 우리는 그건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곧 우주의 법칙을 알아내는 것이다 하는 어떤 대전제 아래 과학자들은 이 구성하는 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신의 입자 힉스 얘기하면서 이제 쿼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작은 단위. 이런 것도 이제 과학자들이 막 찾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이 홀로그래피의 그 파동공학적 메커니즘은요, 그 입자란 것이 사실은 파동의 한 얼굴이다. 이 우주, 빛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 빛은 파동일까요? 입자일까요? 라고 설명할 때 우리는 파동과 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입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알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동의 한 얼굴이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한 개개인도 우리 한 개개인도 이 파동 전체 우주의 한 흐름 속에서 하나의 입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입자다 나라고 주장하지만 이 나라고 주장하는 나는 결국 이 파동 속의 한 입자일 뿐인 거죠. 우주의 전체 의식 속에서 하나의 점일 뿐인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보면은 전체 파동의 한 얼굴인 입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의식 속에 있는 한 인디비주얼.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입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 속에 그래서 막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파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리고 이 파동은 유한 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유한성 속에서 무한을 품고 있는 거죠. 무한을 품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한 개인도 전체 의식 속에서 파동의 한 입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개체의 유한한 존재 속에 무한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파동의 세계, 전지전능하고 무서부지하고 무한하고 초월적인 어떤 현상과 본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홀로그램 속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연출하고 드러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를 홀로그래피의 메커니즘에 비추어서 본다면요. 풀리지 않았던 우주의 모든 수수께끼가 해결되고 존재의 의문에 답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인생사에서 겪는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입자의 집합처럼 보이는 이 우주의 원래의 근본이고 원래의 속살은 뭐냐? 파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가장 좋죠. 좋죠라고 말하는 게 제가 우스운데 그렇다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홀로그래피에 대한 이해는 우리를 분열과 경쟁과 상극관계로 몰아가는 어떤 입자적 패러다임, 입자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 입자적 패러다임을 통합과 조화와 상관관계로 이끌어갈 파동적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홀로그램이.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갈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영성의 시대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흥미거리로 넘기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양한 주제들이 뭐냐? 기적, 염려, 뭐 전생, 투시, 뭐 임사, 뭐 허공에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홀로그램 우주에서는 설명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 언젠가 저 충청도 어느 지역에 성모상이 있었는데 그 성모상이 울고 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실제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확인하죠. 이런 건 도대체 뭐냐? 이것은 뭐냐면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격을 해요. 이런 어떤 그 현상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이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낸 홀로그램 영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그 UFO가 나타나요. 이거는 너무 이제 지나친 그 비약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UFO가 나타난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의 의식이 UFO라는 어떤 실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홀로그램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해가 조금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홀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소립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립자. 지금 지구상에는 300여 개 정도의 소립자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또 많은 입자들이 또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과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홀로그램 우주론을 가지고 보면 아무리 작은 돌멩이, 또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전 우주에 이르기까지 우주는 의식의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결론입니다. 이 홀로그램 우주를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파동 속에서 그 파동의 다른 얼굴일 뿐인 입자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의식적 차원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홀로그램의 모든 부분들이 전체성을 띠고 있다. 홀로그램 전체성을 띠고 있고 여기에 똑같이 우주의 모든 부분이 모든 부분을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저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게 떼야르 세르댕이라는 그 가톨릭 신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화론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는 않는데 이 사람은 그, 뭐랄까, 신학을 하되 그때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어요. 과정신학이다. 과정신학. 그래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면 우리는 이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파에서 출발해서 오메가 포인트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인데 이 과정에서 이 노력하는 이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나선형으로 진화한다. 이렇게 우리가 나선형 이렇게 원뿔이 있으면은 원뿔 있으면 밑에 동그란 넓적한 원이 있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제 꼭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이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갈 때 우리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으로 갈 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꼭지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과정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테아르 샤르댕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시사해 줬어요. 파동과 입자의 관계에서 우리 존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본다면은 우리는 우리는 영적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 깜짝 놀라죠. 우리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계속 말해왔어요. 그랬죠? 인생에 태어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이 된 경험을 하고 있는 영적 존재다. 어때요, 여러분? 앞말과 뒷말이. 우리는 영적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된 경험을 하고 있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입자와 파동의 관계에서 이 이해가 분명해지죠. 그렇죠? 파동이라는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 입자들이 나달의 입자가 있게 되는데 이 입자라고 하는 것은 이 파동 전체를 드러내는 존재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는 인간이 된 경험을 하고 있는 영적 존재다라고 하면 굉장히 클리어해지죠. 분명해지죠. 나의 존재가. 나는 인간이 된 경험을 하고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큰 파동 속에서 하나의 입자로서 이 파동에서 하나의 입자로서 우리 몸이라는 이 몸이라는 탈 것을 입고 온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 그럼 내가 영적 존재인 거죠. 그러면 이게 벌써 이 말을 이해하는 차원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인간이 되어서 경험을 하고 있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떼아르 샤르댕의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또 입자 파동으로 한번 또 바꿔서 말을 해보면 어떠냐면요. 우리는 파동적 경험을 하고 있는 입자가 아니라 파동의 경험을 하고 있는 입자가 아니라 입자가 된 경험을 하고 있는 파동이다. 이렇게 하면 양자물리학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아주 극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된 경험을 하고 있는 영적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홀로그램 우주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는 파동적 경험을 하고 있는 입자가 아니라 입자가 된 경험을 하고 있는 파동이다.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홀로그램 우주라는 것은 사실은 다 이 파동이죠, 파동. 여러분도 홀로그램 그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화면을 통해서도 보고 뭐 이렇게 보셨는데 결국은 파동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영적 존재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이 접근 방법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왼손 엄지손가락에 안드로메다도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또 하루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축복받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